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 중인 최재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ontrastive Adaptation Network f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는 연구입니다. 먼저 이 연구는 2019년 CBPR에서 게재가 됐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1040회 정도 사이테이션이 됐습니다. 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을 위한 어,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라스티브한 어떤 특징을 활용을 했다는 것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클래스 정보를 활용을 해서 Contrastive Domain Discrepancy라는 새로운 매트릭을 제안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매트릭을 end-to-end 학습을 가능하기 위해서 Contrastive Adaptation Network를 또 제안했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먼저 이제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이 Domain Shift Proble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델이 훈련한 데이터, 즉 이제 소스 도메인과 실제로 적용될 데이터인 타겟 데이터의 분포가 다를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도메인 시프트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왼쪽 피규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모델을 신데릭 이미지로만 학습을 하고 테스트할 때는 리얼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돌렸을 때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가 가진 분포가 달라서 이 테스트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분포 간의 차이, 즉 도메인 간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메인 간의 차이를 줄여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것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은 source 도메인의 레이블은 있지만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 분포의 차이를 줄이는 maximum mean discrepancy가 있습니다. 이 MMD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MMD는 두 확률 분포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측정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환경에서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샘플들을 특정 커널 함수를 통해 고차원 공간에 매핑하고 어, 그 도메인의 평균 임베딩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분포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클수록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를 최소화해서 도메인 간의 특징 분포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MMD를 활용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에서 이 MMD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 어그노스틱하게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제 성능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클래스 정보를 모르고 두 분포 간의 소스와 타겟 분포 간의 차이를 줄이기 때문에 타겟 클래스의 샘플들이 잘못 얼라인이 되거나 혹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 타겟 도메인에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환경에서 클래스 정보를 함께 활용해서 도메인과 분포 차이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서로 같은 클래스, 인트라 클래스 간의 discrepancy는 줄이고 또 다른 클래스, 인터 클래스 간의 차이는 최대화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제 related works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먼저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도메인 얼라이먼트 방법으로 클래스 정보 없이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 차이를 줄여서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얻는 형태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딥 어댑테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조인트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는 이 도메인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간 거리를 MMD나 조인트
MMD를 활용해서 줄이고자 했고, 오른쪽에 보이는 도메인 어드버서리 뉴럴 네트워크는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를 활용해서 도메인을 구분하는 이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이 될 때 이 리버스 역방향에서 이 피처 익스트랙터의 기울기를 이제 반전시키는 방식으로 도메인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끔, 즉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끔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연구들에서는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를 이제 학습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 가까이에 있는 좀 덜 구분이 되는 non-discriminative한 특징들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연구들이 또 진행되어 왔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adversarial dropout regularization에서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샘플들이 더 많이 드롭아웃 되도록 이 레이트를 조절해서 모델이 과도하게 결정 경계에 의존하지 않도록 학습을 유도해서 네트워크가 결정 경계 주변에서 조금 더 강건하게 예측을 수행하게끔 모델을 설계를 했으며, 또 오른쪽에 보이는 Maximum Classifier Discrepancy 방법은 이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같은 클래스 간, 인트라 클래스 간 discrepancy는 줄이고 서로 다른 클래스 간 차이는 최대화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메소돌로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앞서 몇 번 언급이 됐던 이 MMD, Maximum Mean Discrepancy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샘플들은 위와 같이 정의되는데요. 소스 도메인은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X와 Y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지금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M개 클래스를 가진다라고 네,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도메인 샘플의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스드 환경이기 때문에 X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핵심으로 다룰 방법은 클래스 어웨어한 방식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예측하는데 그때는 이제 Y-햇으로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MMD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MMD의 경우에는 reproducing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이제 그것들의 평균 인베딩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F가 속한 그 H 함수 공간에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분포 기대값 간의 차이를 슈퍼리먼, 최대화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MMD는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두 데이터 분포의 차이를 좀 더 정교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만약에 소스와 타겟 도메인 두 확률 분포가 같다면 그 분포에서 나온 모든 샘플들의 민 인베딩도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MMD 값이 클수록 두 분포 간의 차이가 크고 적을수록 차이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수식은 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에서 MMD를 계산하는 수식인데요. 먼저 소스와 소스 도메인 간에 계산한 MMD와 타겟과 타겟 데이터 간의 도메인 간의 차이를 계산한 MMD 값, 그리고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차이를 계산한 MMD 세 개의 텀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소스에서 뽑은 두 데이터 사이의 디스크리판시는 높이고, 또 타겟에서 뽑은 두 데이터 사이의 디스크리판시를 높이면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각 데이터 샘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공간보다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배치되게끔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와 타겟에서 각각 뽑은 데이터 간의 디스크리펀시를 낮추면 이 소스와 타겟 간의 거리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분포가 아닌 비슷한 어떤 틀 안에서 비슷한 분포 형태를 가지게끔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 결과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피규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가 붙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두 분포가 동일하다면 소스와 타겟 도메인의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상 이제 이 두 개의 텀이 만약 동일하다면 1과 1이고 그 마이너스 2가 돼서 차이가 없다라고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가 이제 빠져 있는 것으로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것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ontrastive Domain Discrepancy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계산한 MMD에서 클래스 정보만 추가로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도 이제 거의 동일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Y라는 소스와 타겟에서의 레이블을 가지고 와서 MMD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 보시면 뮤를 활용을 해서 같은 클래스일 경우 이 두 분포의 여기서는 분포가 아니라 이제 그 분포에서 가져온 샘플들인데 이 샘플들의 클래스가 동일하다면 1, 그렇지 않다면 네네. 여기서 언급한 그 클래스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는 0을 할당하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동일하다면 이 discrepancy는 같은 클래스 간의 도메인 차이를 계산하는 intra-class domain discrepancy를 계산하는 것이 되고 만약 C1과 C2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inter-class domain discrepancy를 계산하는 것이 된대요. 이제 왼쪽 피규어를 예로 들면 이 C1과 C2 여기 보시는 이 C1과 C2가 모두 같은 이 세모라는 클래스일 때 각각 소스와 또 타겟 도메인에서의 세모 클래스의 간격은 늘려주고 또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세모 클래스 간의 간격을 줄여줌으로써 인트라 클래스 도메인 디스크리펀시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C1과 C2가 동일하지 않은 여기서 보시면 세모와 별표의 클래스인 경우에는 인터 클래스 도메인 클래스 디스크리펀시를 계산하는 것이 되는데 뒤에서 이 CDD 텀을 로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트라 클래스 도메인 차이는 줄여주고 또 인터 클래스 간의 도메인 차이는 늘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터 클래스 도메인 디스크리펀시 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네, 로스 텀을 CDD 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Contrastive Adaptation Network는 이 앞서 언급한 discrepancy metric인 CDD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설계된 네트워크인데요. 이 CAN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레즈넷과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손실 함수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CDD 텀과 그리고 소스 도메인에서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Contrastive Adaptation Network를 최적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Alternative Optimization이라는 방법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타겟 도메인 데이터의 레이블을 추정하고 그리고 이 추정된 레이블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그 2가지 방식을 번갈아서 수행하는 최적화 방법입니다.
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문제에서는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직접 타겟 샘플의 레이블을 추정해야 한다라는 현 연구에서의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네트워크가 완전히 학습되기 전인 초기에 이 타겟 샘플의 레이블을 추정하게 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정한 레이블을 초기에 추정한 레이블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된 네트워크로 다시 또 타겟 레이블을 추정하는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클래스 레이블을 추정할 수 있게끔 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CAN 네트워크는 타겟 샘플의 잠재적 레이블 그 잠재적 레이블을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먼저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어댑테이션 시키는 그 두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어, 첫 번째로 타겟 레이블을 추정하는 과정이 클러스터링 과정이고 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이 피처 어댑테이션 과정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수도 코드는 뒤에서 다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클러스터링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이 CAN의 주요 아이디어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클러스터 센터를 서로 이제 가까이 맞추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센터는 해당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포인트, 네, 클러스터의 대표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 뭐 소스든 타겟이든 클러스터의 개수는 클래스의 개수인 m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각 클래스의 타겟 클러스터 센터는 소스 클러스터 센터를 기반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때 이제 소스 클러스터는 각 데이터 포인트를 그 각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 포인터들을 구면상의 한 점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벡터를 정교화하는데 각 데이터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어서 벡터의 방향만 고려하는 그 정교화 방식을 채택을 하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처음에 초기화된 타겟 클러스터 센터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타겟 도메인 데이터의 피처 포인트인 여기에 있는 파이와 타겟 클러스터 중심인 이 O 슈퍼스크립트 TC 간의 그 거리를 가장 많이 줄이는 클래스 C를 추정한 타겟 클래스라고 할당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이 디스턴스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활용을 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측정해서 벡터가 같은 방향일수록 이제 1에 가까워지고 반대 방향일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계산 방식인데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1에서 빼줌으로써 코사인 디시밀러리티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사실 이걸 또 코사인 디스턴스라고도 부르는데 그리고 이 값을 2분의 1을 취함으로써 범위가 0과 1 사이에 두게끔 이제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 벡터와 B 벡터가 비슷한 벡터인 경우에는 이 디스턴스가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타겟 데이터의 피처와 그리고 타겟 클러스터 센터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타겟 레이블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YT를 타겟 클러스터 센터 중 이제 가장 가까운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Y를 활용해서 타겟 클러스터 센터를 각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으로
또 다시 갱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겟 클러스터의 센터를 갱신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는 어, 그 좀 모호한 그러니까 어떤 클러스터 안에 들기엔 좀 모호한 데이터셋은 사용하지 않기 위한 필터링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랑 이 타겟 클러스터 센터의 거리가 이 특정 트레숄드 값인 D0 값보다 작을 때만 해당 데이터셋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필터링 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클러스터들이 있고 이 클러스터 센터 O에서 지금 D0라는 이 점선으로 표시된 동그라미 구역 안에 있어야지만이 좀 더 명확한 데이터다. 클래스가 명확한 데이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타겟 샘플로 여기 있는 T 틸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호한 타겟 샘플들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걸러낸 그 타겟 샘플들 중에서도 이 지금 현재 어, 각 클래스가 일정 수 이상의 샘플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이제 그 다음 학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뭐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뭐 예를 들어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뭐 그 클러스터에 D0 이하의 그 거리를 가진 데이터셋의 개수가 뭐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클러스터를 어떤 대표성을 띠는 뭐 실제 소스 도메인에서의 클래스와 가까운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수가 특정 트레이숄드 값인 N0보다 클 때만 이게 잘 추정된 그 타겟 클러스터 센터라고 판단을 해서 학습 과정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과정이 여기에 있는 클러스터링 과정과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의 일부인데요. 어, 클러스터링 과정에서는 이제 모호한 타겟 샘플들은 걸러주는 과정, 그 3번 과정까지 이제 클러스터링 과정이 되고 그 다음 과정은 이제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로스를 계산해서 네트워크를 계산함에 있어서 클래스 어웨어 샘플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까 계산한 어, 여기 있는 C 셀렉티 그 선택한 몇 개의 클래스들만 사용을 해서 이제 클래스 어웨어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클래스 어웨어 샘플링은 어떤 게 다르냐면 기존의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미니 배치가 클래스별 구분 없이 배치를 이렇게 샘플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 CDD 그리고 CAN이라는 클래스 어웨어한 샘플링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의 정보 없이 뭐 클래스별 구분 없이 미니 배치를 샘플링하는 것은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클래스 어웨어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산한 그 필터링한 타겟 샘플들에서 그 이제 믿을 수 있는 적정한 수가 있는 그 클래스들만 가져오고 여기에서 샘플링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클래스 어웨어 샘플링이다라고 어, 연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그 소스 도메인 데이터와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각각 가져온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CAN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contrastive domain discrepancy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실험 섹션인데요. 먼저
실험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오피스 3일이라는 데이터셋과 BISDA 2017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는데 첫 번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세 개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 그리고 DSLR로 찍은 이미지, 웹캠으로 찍은 이미지 이렇게 세 개의 도메인이 있고 또 31개의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클래스는 12개인데 도메인은 두 가지, 신테릭 데이터와 리얼 이미지 데이터로 돼 있고 대표적인 어떤 그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테릭 데이터를 항상 이제 도메인, 소스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리얼 이미지를 타겟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비교를 위한 그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앞서 Related Works에서 설명드렸던 네, 모델들. 이거는 이제 DANN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리버스 그레디언트 레이어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학습 디테일로는 레즈넷을 사용을 했고 SGD, 모멘텀이나 뭐 러닝 레이트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앞서 선행됐던 연구들의 러닝 레이트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D0와 N0는 아까 그 디스턴스의 트레쇼홀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디스턴스의 트레쇼홀드와 그리고 그 클러스터를 이제 정말 가져다 쓸 건지를 구분하는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 수 N0에 대한 이제 트레쇼홀드 값이 0.05와 3으로 할당하여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의 두 표는 두 개의 데이터셋 각각에 대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실험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혹은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하는 어떤 잘 사용되는 방식인데 학습은 아마존 웹사이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는 웹캠 데이터셋으로 테스트했다. 라는 그런 표시이고요. 아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스와 타겟 도메인 데이터셋 그 도메인이 구분이 애초에 되어 있었으니까 네, 그런 표시는 없고 위쪽 그 결과부터 먼저 보시면 네, 다른 연구들보다 이제 다 좋은 성능을 보였고 네, 분류 성능을 보였고 여기서 보면 인트라 온리라고 돼 있는데 인트라 온리는 이제 소스와 타겟 도메인에서 같은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도메인 디스크리펀시를 그 디스크리펀시만 고려했을 때와 인트라뿐만 아니라 인터클래스 디스크리펀시까지 같이 고려한 CN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의 그 성능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데이터셋에서는 항상 제안하는 연구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아래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못하고 그래도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TSNE를 보시면 네, 오피스 3일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두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 이게 비교 모델인 JAN 모델이고 그리고 오른쪽 모델이 이제 그 제안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이 클래스 간의 어떤 그 분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인터클래스, 인트라클래스의 디스크리펀시가 잘 구분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화 장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제안하는 CAN 네트워크에서 주요 구성 요소인 Alternative Optimization과 Class Aware Sampling이 정말 필요한지를 얼마나 이제 타당한지를 보여주는 비교 장표인데요. 이 Alternative Optimization이 없을 때와 또 Class Aware Sampling이 없을 때 그리고 모두 적용했을 때의 성능 비교인데 네, 항상 이제 모든 이 두 가지 스트래티지를 적용했을 때의
성능이 두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레이블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이 Alternative Optimization 방법과 이제 클래스 어웨어한 샘플링 미니 배치에서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어, 학습을 시키는 그 샘플링 방식이 둘 다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를 추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 CAN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정확한 타겟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뭔가 반복적인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방법에 비해서 좋은지를 보여주는 장표인데 수도 제로, 수도 원의 경우에는 네. 첫 번째 초기의 클러스터에서 가져온 좀 정확하지 않은 타겟 레이블을 수도 지로 그리고 어, 네, 그 뒤에 과정을 한번 거친 그 어, 그 타겟 레이블을 수도 원이라고 이제 할당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연구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실험으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학습을 하면서 컨트래스티브 도메인 디스크리펀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네, 를 이제 보여주는 피규어가 A와 B입니다. 이 디스크리펀시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모델의 성능이 네, 점점점 그러니까 학습이 진행될수록 디스크리펀시가 줄고 어큐러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을 해서 이 CDD가 이제 로스 펑션의 한 텀으로 잘 적절히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센시티비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베타가 이 로스 펑션에서 크로스 엔트로피와 CDD 텀 두 개 중에 이제 CDD 텀에 도착된 웨이트인데 어, 왼쪽과 오른쪽 C와 D의 실험의 차이는 그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 아마존 도메인 데이터를 소스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타겟을 그 DSLR 이미지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소스 타겟이 반대일 때의 그 베타의 값에 따라서 어큐러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소스와 타겟 도메인이 뒤바뀌어도 보이시는 것처럼 그 베타의 값에 따라서 그 어큐러시가 비슷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 소스와 타겟 도메인이 바뀌더라도 베타의 값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의 뭐 0.3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타겟 도메인이 바뀌더라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센시티비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을 위해서 이제 클래스 어웨어 얼라이먼트를 활용한 contrastive domain discrepancy라는 매트릭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contrastive adaptation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인트라 클래스와 인터 클래스 간의 그 discrepancy를 효과적으로 좀 다루고자 했고, 그리고 이 CN 네트워크를 Alternative Optimization과 클래스 어웨어 샘플링 방식을 이용을 해서 효과적인 end-to-end 학습을 시켰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